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하나에 그렇게 감동받을 줄은. 제 이름은 루카입니다.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겨울이 길고 사람들이 조용한 곳입니다. 저는 서울 교환학생이었고 첫 겨울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학당 수업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가려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날은 한국 겨울 중에서도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어요. 한낮에도 영하 10도였고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어 뺨이 얼얼할 정도였죠. 손발은 얼었고 코끝은 빨개졌고 귀마개 하나 없는 낯선 겨울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덜덜 떨며 정류장 벤치에 앉았을 때였어요. 따뜻해. 순간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포근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봤어요. 진짜였어요. 벤치가 따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어르신이 절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춥지? 여긴 앉으면 괜찮아, 따뜻하게 해놨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나 혼자 낯선 나라에 와서 이런 작은 배려 하나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지쳤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따뜻함이 존재하는 이 나라가 너무 낯설고도 부러웠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그 정류장 온열 벤치가 알려줬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버스 정류장에 지붕도 없고 벤치는 쇠파이프로 만들어져 한겨울에는 앉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눈이 오면 그대로 덮이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요. 가족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마다 빵을 굽고 형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대학을 겨우 다닐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는 건 우리 집 전체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로 가는 거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제 가방에 손뜨개 장갑을 넣어주셨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밝았습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지하철이 깨끗하고 거리의 불빛은 언제나 반짝였죠. 하지만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익숙하지 않은 시선들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그 정류장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앉기만 해도 내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벤치 하나가 내 안에 얼어붙은 뭔가를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 처음 온 겨울,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저는 장갑을 잃어버린 채 하루 종일 학교를 돌아다녔고 손끝은 벌겋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싶어 학교 근처 정류장으로 향했죠. 정류장엔 지붕이 있었고 투명한 벽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뭔가 스르르 퍼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 체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일정하고 포근한 온기였죠. 의자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니까 괜찮지? 그거 온열되는 거야. 따뜻하게 앉아있으렴. 한국말이었지만 느낌으로 다 이해됐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무심한 듯 건넨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찌릿해졌어요. 제 고향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일이 드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저에게 괜찮지? 라고 물어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저는 그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몇 분이 지금껏 한국에서 보낸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어머니가 떠준 장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털실이 조금씩 풀려 있었고 손목 부분은 살짝 헐거워졌지만
그 안엔 분명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갑을 손에 끼고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나라구나. 그 정류장 벤치 하나에서 느낀 온기가 그냥 기계에서 나온 열이 아니었단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깟 벤치 하나에 뭐 그렇게 감동하냐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벤치 하나에도 사람을 위한 설계가 담겨 있었고 불편함을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주는 묘한 세심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온열 기능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전동 휠체어 충전기,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게 낮춘 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 심지어 쓰레기통 없이도 깨끗한 거리까지. 이 나라는 시민보다 사람 하나하나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불편하다는 말이 없어도 혹시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먼저 준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온기였습니다. 엄마의 손뜨개, 장갑처럼 그 벤치 하나에도 사람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됐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건 단지 따뜻한 벤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벤치를 기점으로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사람을 위한 설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횡단보도의 자동 음성 신호, 지하철역 내 점자 안내판, 도서관엔 무인 반납함, 동사무소엔 외국인을 위한 통역 민원 창구, 심지어 서울에서 가장 작은 공원에도 아이 손높이 맞춤 화장실 버튼이 있었고 눈 오는 날이면 골목길까지 제설제를 미리 뿌려놓더군요. 이건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 와이파이 보급률, 대중교통 정시 도착률 90% 이상, 공공장소 무인 민원기와 실시간 민원 앱 운영률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나라만의 따뜻함이 더 씹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 위에 배려를 얻는 나라, 그게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선진국이 아니라 따뜻한 디테일로 움직이는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 정류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그 벤치에 다시 한번 앉고 싶었어요. 앉자마자 온기가 몸에 퍼졌고 전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어르신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저를 힐끗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었지? 외국 학생 같던데 어디서 왔어? 놀랐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신 것도 말을 건네신 것도요. 저는 얼떨결에 동유럽에서 왔어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잘 왔네. 날씨는 추워도 사람 마음은 따뜻하거든. 그 한마디에 참았던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간 한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주눅 들었고 계속 뭔가 눈치 보며 살아야 했는데 그분의 그 당연한 듯 다정한 말투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정류장에서 온열 벤치만 따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건네는 말도 기억해주는 시선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다음엔 장갑 꼭 끼고 다녀. 여기 겨울 무서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에 저는 한참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설이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그 벤치는 그 따뜻함이 가장 조용히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정류장을 조심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벤치 정말 따뜻해요.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조용히 웃으며 지나가는 시민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을 보고도 편하게 말을 걸어주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게 너무 특별했거든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내는 나라야. 한국은 이런 곳이야. 처음으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부러움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사람들의 배려, 정부의 세심함, 그리고 낯선 이를 향한 환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고향 친구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진짜야?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버스 안 와서 기다리다 얼어 죽을 지경인데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 같아. 누군가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면 시청 앞 광장의 홈리스가 얼어 죽어요. 여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참는 것뿐이에요. 그 댓글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확신했어요. 이건 기록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고요. 그 벤치를 영상에 담은 건 그냥 추위를 녹이는 시설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영상을 올리고 며칠 뒤 제 휴대폰 알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조회수 5천? 많이 넘었어? 이게 뭐야? 처음엔 고향 친구들과 몇몇 사람들만 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더니 영국, 캐나다, 필리핀, 독일, 각국 언어로 번역 자막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은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벤치가 아니야. 한국은 사람의 존엄을 생각하는구나. 내 나라에선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한국이 왜 따뜻하다고 불리는지 이 영상 하나로 설명이 되네요. 이 벤치 눈물 나게 부럽다. 어느새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BBC, DW, 일본 NHK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한 지역 방송국이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했죠. 당신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나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배려를 처음 받아서요.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생각해줬다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영상 속 내레이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 작은 일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작은 디테일 속에 담긴 당연하지 않은 배려라는 걸요. 하루, 이틀, 사흘,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겼고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도시도 이런 벤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역시 다르네요. 부럽습니다. 따뜻한 벤치 하나의 온기가 어떤 나라에선 시민의 존엄을 바꾸고 어떤 도시에서는 정책 개선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누군가에겐 기준이 된다는 부담도 생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친절한가요? 그 나라 진짜 그렇게 완벽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지하철에서 밀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눈 마주치자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불친절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댓글에, 인터뷰에, 강의 요청까지 들어온 영상 소개에서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배려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따뜻한 감정으로 기억하게 된 그 즈음, 한때는 그냥 좋은 교통, 빠른 인터넷, 화려한 도시, 그 정도로만 한국을 기억했던 제가 이제는 그 안에 사람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의 온열 벤치, 지하철의 시각장애인 안내 바닥 점자, 횡단보도 옆 턱 낮춤, 우산 없는 사람을 위해 비닐 커버를 씌워주는 아파트 입구까지. 한국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겠지라는 상상력 위에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제가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루카, 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배려가 흔한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그런 나라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은 K-팝도 한류 드라마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따뜻해지는 작은 벤치 하나였고 그 벤치를 감사하게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영상에만 담지 않았습니다. 학교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 교수님께 드린 발표 자료, 그리고 고향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항상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고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한국의 그 벤치 구조와 전기 시스템, 정류장 형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지역 신문에는 해외 대학생 루카의 감동 이야기라는 기사가 실렸고 고등학교 후배들이 단체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 벤치 만들고 싶어요. 직접 디자인도 해봤어요. 이야기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심지어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중고 벤치를 모아 온열 쿠션을 설치한 따뜻한 정류장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경험한 감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내가 만난 친절한 한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지구 반대편의 도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영상 하나, 따뜻한 벤치 하나, 그걸 바라본 마음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그냥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다른데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날 손끝이 아려오던 겨울 오후, 그 작은 온열 벤치가 있었던 정류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벤치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위에 앉았고 저만 혼자 그 벤치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진심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벤치를 돌아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 그리고 계속 따뜻해줘. 고향, 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 낡은 버스, 익숙한 언어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어색했어요. 이젠 그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 학교 선생님과 동생들까지 모두 저를 반겼습니다. 한국 어땠어? TV랑 진짜 비슷해? 연예인 봤냐? 웃으며 대답하다가 저는 조용히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벤치가 따뜻했어. 사람들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난방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벤치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조용히 안아주는 곳이었어. 그냥 앉기만 해도 내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벤치를 영상으로 남긴 이유, 그 벤치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던 이야기까지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이 되고 싶어. 교회에서는 벤치에 담요를 두기 시작했고 학교 앞 정류장엔 폐각으로 만든 손난로 받침대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그 정류장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따뜻함이 내게 준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이젠 저는 한국을 떠난 교환학생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세계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단지 벤치에 한 번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단지 따뜻하다는 이유로 눈물이 났고 말 한마디 건네준 어르신 때문에 마음이 풀렸고 그 감동을 영상으로 남겼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울었고 제 고향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관심받는 걸 두려워하고
내 목소리를 숨기며 살았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따뜻해지는 의자 하나, 그 작고 조용한 배려가 한 외국인의 마음을 열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깟 벤치가 뭐 대단하냐고. 그냥 난방 기능 하나 붙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벤치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를.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고 디자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벤치는 기다리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였습니다. 그 마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벤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포근한 온기를 가진 그런 존재로요. 한국에서 보낸 그 겨울,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명소도 음식도 문화유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아무 말 없이도 따뜻했던 그 작은 벤치 하나였습니다. 기술로 따뜻해진 의자였지만 그 온기의 진짜 출처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조용히 앉기만 해도 따뜻한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불편해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건 법이 아니라 문화였고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아무렇지 않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 그 말이 참 흔하게 들리지만 막상 그것이 실천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흔한 문장을 조용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벤치는 더운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였고 저는 그 위에 앉아 진짜 사람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평생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벤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벤치가 있었나요? 지쳐서 주저앉았는데 말없이 등을 감싸주는 자리. 춥고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당신을 기다려준 사람. 내가 외롭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 사실을 알아봐준 시선. 그게 꼭 벤치일 필요는 없겠죠. 어쩌면 친구의 문자, 누군가의 포옹, 무심한 듯 건네진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벤치가 누군가에겐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